제 생일날 남편은 새벽 5시에 제게 찬물을 끼얹으며 말했습니다. 30분 뒤에 엄마랑 누나, 애들까지 다 올 건데 넌 아직 아침 준비도 안 하고 집 청소도 안 했어? 일어나, 이 바보야.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도착했을 때 그들이 본 건 복도에서 짐 가방을 들고 서 있는 제 남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가장 흥미로운 이야기가 시작되죠.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서연이 현관문 자물쇠의 열쇠를 꽂기도 전에 문이 활짝 열렸다. 문 앞에는 여행 가방 2개를 든 시누이 미나가 서 있었고 그 뒤로는 8살, 6살, 4살 된 아이 셋이 꼼지락거리고 있었다. 언니, 안녕하세요. 저희 일주일만 신세 좀 질게요. 집에 수도관이 터져서 온 집안이 물바다가 됐어요. 서연은 시누이를 보고 여행 가방을 보고 다시 미나를 쳐다봤다. 안 돼요. 미나는 마치 농담을 들은 것처럼 웃었다. 안 된다니요. 왜요? 우리 가족이잖아요. 안 된다면 안 되는 거예요. 호텔 찾아보세요. 진심이에요? 애들 데리고 호텔에 가라고요? 언니 양심도 없어요? 서연은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고 팔짱을 꼈다. 양심은 있는데 우리 집을 어린이집으로 만들고 싶은 마음은 없네요. 미나 씨, 저는 재택근무를 해서 조용해야 해요. 미리 연락도 안 하고 물어보지도 않았잖아요. 대답은 안 된다 해요. 언니 정말 미쳤네요. 기다려봐요. 오빠 오면 가족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제대로 알려줄 테니까. 내 남편이 내 집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설명해 준다고요. 서연은 집 안으로 한 걸음 들어가 문을 닫기 시작했다. 미나가 발을 집어넣으려 했지만 서연이 더 빨랐다. 후회하게 될 거예요. 어머님께 다 말씀드릴 거예요. 마음대로 하세요. 철컥 잠금 장치가 잠겼다. 서연은 문에 등을 기대고 귀를 기울였다. 문 밖에서 분개하는 중얼거림, 여행 가방 끄는 소리,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그러다 모든 것이 조용해졌다. 20분 뒤에 남편 민준이 돌아왔다. 서연은 부엌에서 노트북 앞에 앉아 식은 차를 마시고 있었다. 남편은 마치 한 대 맞은 듯한 얼굴로 들어왔다. 누나가 전화했어. 알아요. 왜 집에 못 들어오게 한 거야? 집에 물난리가 났다는데 호텔 잡을 돈은 있을 거예요. 서연아, 내 누나잖아. 그리고 이건 결혼 전에 내 돈으로 산 내 아파트고요. 내 동의 없이 손님을 드리고 싶으면 당신 아파트를 사세요. 민주는 부엌 한가운데서 입을 벙긋거리며 얼어붙었다. 너 진심이야? 완전 진심이에요. 엄마가 아시면 너랑 말도 안 하실걸. 서연은 화면에서 눈을 들어 남편을 한참 동안 쳐다봤다. 견딜 수 있어요. 민주는 저녁도 먹지 않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서연은 수정하던 보고서로 다시 돌아갔다. 키보드 위를 나는 손가락은 떨림 없이 고르게 움직였다. 수요일 아침 9시 정각에 전화가 울렸다. 서연은 화상회의 중이었다. 카메라는 켜져 있고 마이크는 꺼져 있었다. 휴대폰 화면에 어머님이라는 이름이 떴다. 서연은 전화를 끊었다. 전화가 다시 울렸다. 또 끊었다. 세 번째에는 그냥 무음으로 바꿨다. 회의는 9시 40분에 끝났다. 서연은 휴대폰을 확인했다. 부재중 전화 11통. 문자 4개. 서연아, 당장 전화 받으렴. 오늘 네 도움이 필요하단다. 민준이가 너 집에 있다던데 왜 전화 안 받니? 전화 기다리고 있다. 예의가 아니지 않니? 서연은 답장을 보냈다. 일하는 중이었어요. 저녁에 통화해요. 답장이 즉시 왔다. 무슨 일? 너 집에서 논다며. 지금 바로 전화해. 서연은 휴대폰을 책상 서랍에 넣고 서류로 돌아갔다. 저녁에 민주는
창백한 얼굴로 돌아왔다. 엄마가 아침에 전화하셨다며. 알아요. 왜 안 받았어? 일하고 있었어요. 병원에 모셔다 드려야 했대. 택시도 있고, 아니면 당신이 회사에 말하고 다녀올 수도 있었잖아요. 서연아, 우리 엄마잖아. 그리고 전 어머님 개인 운전기사가 아니고요. 민주는 주먹을 꽉 쥐었다. 엄마 엄청 서운해 하셨어. 정말 유감스럽네요. 이게 어떻게 보이는지 알기나 해? 며느리가 시어머니 도움 요청을 거절하는 거잖아. 서연은 읽던 책을 내려놓고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다. 민준 씨, 어머님은 제가 할 수 있는지 물어보지 않으셨어요. 그냥 저 대신 결정하셨죠. 저는 일하고 마감일도 있어요. 제 인생이 있다고요. 도움이 필요하시면 미리 정중하게 부탁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제가 고려해 보겠죠. 하지만 전 누구의 명령도 듣지 않아요. 명령한 거 아니었어. 당장 전화 받으렴. 지금 바로 전화해. 이게 명령이 아니라고요. 민주는 씩씩거리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내일 엄마한테 전화해서 사과해. 싫어요. 뭐라고? 사과할 일이 없어요. 전 누구도 기분 나쁘게 하지 않았어요. 단지 다 큰 성인 한 분 병원에 모셔다 드리려고 제 일을 내팽개치지 않았을 뿐이에요. 민주는 돌아서서 나가버렸다. 문이 쾅 닫히는 소리는 이제 익숙했다. 금요일 아침, 서연은 통장에서 돈이 사라진 것을 발견했다. 인터넷 요금을 내기 전에 잔액을 확인했는데 숫자가 이상했다. 은행 앱에 로그인해서 거래 내역을 열었다. 이민준에게 50만 원 이체. 어젯밤 11시 서연은 미간을 찌푸리고 최근 3개월간의 내역을 열었다. 이체는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일주일에 한 번, 때로는 더 자주. 1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총액은 250만 원이었다. 서연은 노트북을 닫고 물을 한 잔 따라 천천히 마셨다. 창밖을 바라봤다. 유리창 너머로 가랑비가 내리고 있었다. 행인들은 우산 아래서 몸을 움츠렸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은행 앱을 열고 새 계좌 개설 메뉴를 찾아 양식을 작성했다. 5분 뒤 휴대폰으로 알림이 왔다. 카드가 발급되었습니다. 서연은 자신의 모든 돈을 새 계좌로 이체했다. 민준의 비밀. 이체 후 남은 돈 전부 180만 원이었다. 저녁에 남편은 평소 시간에 돌아왔다. 서연은 저녁으로 채소를 곁들인 생선 구이를 준비하고 있었다. 민준 씨, 앉아요. 얘기 좀 해요. 그는 경계했지만 자리에 앉았다. 오늘부터 우리는 각자 재산을 관리해요. 당신은 당신 자신을 위해, 나는 나 자신을 위해 돈을 써요. 공과금은 반반씩. 민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무슨 소리야? 당신이 지난 3개월 동안 우리 공동 계좌에서 돈을 빼갔잖아요. 250만 원. 어디에 썼어요? 침묵. 민준 씨. 제가 물었어요. 돈이 필요했어. 뭐에 필요한데요? 여러 가지 일에. 어떤 일이요? 엄마도 도와드리고 누나도 좀.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그럼 이제부턴 당신 월급으로 도와주세요. 내 돈은 내 거예요. 저는 별도 계좌를 만들었어요. 이제 모든 수입은 거기로 들어갈 거예요. 서연아. 하지만 우린 가족이잖아. 가족은 서로에게서 훔치지 않아요. 훔친 게 아니야. 말없이 가져간 거지. 그걸 도둑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민주는 벌떡 일어섰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우리 엄마고 내 누나잖아. 내 돈이었고요. 어머니를 부양하고 싶으면 당신 주머니에서 하세요. 넌 정말 냉혈한이야. 전 현실적인 거예요. 그는 장식장 유리가 흔들릴 정도로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다. 서연은 오븐에서 생선을 꺼내 접시에 담고 혼자 저녁을 먹었다. 주말은 침묵 속에서 흘러갔다.
민주는 거의 자기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서연은 일하고 책을 읽고 공원에서 산책했다. 일요일 저녁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다. 서연은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서연아, 나다. 내일 낮에 너랑 좀 만나야겠다. 내가 그리로 갈게. 어머님, 저 내일 일해요. 시간 비워둬. 중요한 일이야. 어머님, 오시려면 며칠 전에 미리 알려주세요. 내일은 안 돼요. 안 되는 거니? 안 하고 싶은 거니? 안 되는 거예요. 고객과 미팅이 있어요. 미뤄. 안 돼요. 서연아, 난 부탁하는 게 아니야. 통보하는 거지. 내일 오후 2시에 내 집 문 앞에 가 있을 거다. 문을 열든 말든 그건 내 일이지만 대화는 해야겠어. 뚜뚜뚜. 시어머니는 전화를 끊었다. 서연은 휴대폰을 책상 위에 놓고 화면을 보다가 달력을 열었다. 정말로 내일 2시에 고객과의 미팅이 있었다. 미룰 생각은 없었다. 월요일 오후 2시 정각에 초인종이 울렸다. 서연은 헤드폰을 끼고 고객과 프레젠테이션 수정 사항을 논의하고 있었다. 초인종이 다시 울렸다. 그리고 또 한 번 서연은 신경 쓰지 않고 대화를 계속했다. 고객은 어떤 슬라이드를 변경해야 하는지 설명하고 있었다. 초인종 소리가 멈췄다. 대신 문을 주먹으로 두드리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렸다. 서연은 20분 뒤에 차분하게 통화를 마쳤다. 헤드폰을 벗고 문으로 다가가 현관 렌즈로 밖을 내다봤다. 계단에는 시어머니와 미나가 불만 가득한 얼굴로 서 있었다. 서연은 안전고리를 건 채로 문을 열었다. 안녕하세요. 너 왜 문 안 열었어? 미나는 거의 소리를 질렀다. 우리 여기서 30분이나 기다렸잖아. 일하고 있었어요. 미팅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시어머니가 한 걸음 다가왔다. 문제대로 열어. 얘기 좀 해야겠어.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 10분 뒤에 다음 화상회의 들어가야 하거든요. 안전고리 걸어놓고 이게 불편하시면 다음에 미리 약속 잡고 오세요. 미나가 틈으로 손을 집어넣으려 했지만 서연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손 치워요. 시누이는 손목을 주무르며 손을 뺐다. 시어머니는 팔짱을 꼈다. 민준이한테 들었다. 내가 돈 숨기려고 계좌를 따로 만들었다며. 숨기는 게 아니에요. 도둑맞지 않으려고 따로 보관하는 거죠. 어떻게 감히 그걸 도둑질이라고 부를 수 있니? 남의 돈을 허락 없이 가져가는 건 도둑질이죠. 아니면 어머님 댁에서는 다른 정의가 있나요? 미나는 분노로 숨이 막히는 듯 했다. 우린 가족이잖아요. 가족은 모든 걸 공유해야죠. 가족끼리는 그렇죠. 근데 저랑 당신들이요? 아니요. 시어머니가 눈을 가늘게 떴다. 내 말 잘 들어. 서연아. 아내는 남편과 그 가족에게 해야 할 의무가 있어. 넌 그 의무를 무시하고 있고. 어떤 의무요? 도와달라고 할 때 돕고, 가족을 지지하고, 곁에 있어주는 거. 저는 남편 곁에 있어요. 당신들은 제게 가까운 사람이 아니고요. 우린 민준이 부모야. 그래서 그게 자동적으로 당신들을 제 주인으로 만드나요? 침묵. 시어머니는 거칠게 숨을 쉬었다. 네가 아주 건방져졌구나. 아니요, 그냥 제 경계를 침범하는 걸 허용하지 않는 것뿐이에요. 미나가 어머니의 팔을 잡았다. 엄마, 가요. 이 여자랑은 말이 안 통해요. 시어머니는 움직이지 않고 서연을 무겁고 긴 시선으로 쳐다봤다. 네가 가정을 파괴하고 있어. 아니요. 저는 저 자신을 지키고 있어요. 민준이도 너한테 질렸어. 곧 너랑 엮인 게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 깨닫게 될 거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때 가서 우리한테 용서해 달라고 찾아오지 마. 안 갈 거예요. 시어머니는 돌아서서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미나는 서연에게 마지막으로 도끼 어린 시선을 던지고 어머니를 따랐다. 서연은 문을 닫고 잠시 서서 귀를 기울였다. 발소리가 멀어지고
엘리베이터가 윙 소리를 내며 움직였다. 그녀는 컴퓨터로 돌아왔다. 다음 회의까지 8분 남았다. 파일을 준비해야 했다. 민주는 늦은 저녁에 돌아왔다. 서연은 침대에 누워 태블릿으로 책을 읽고 있었다. 엄마가 전화하셨어. 알아요. 오셨었죠. 그래서 얘기 좀 하다가 그냥 가셨어요. 서연아, 그분들은 관계를 개선하려고 노력하는데 넌 그분들은 저를 제자리에 앉히려고 노력하는 거죠. 엄청난 차이예요. 민주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다. 왜 그냥 좀 더 부드럽고 유순하게 굴 수 없는 거야. 부드러움은 약점으로 인식되고 약자는 짓밟히니까요. 이건 내 가족이고 내 인생이에요. 누구에게도 짓밟히게 두지 않을 거예요. 민주는 침묵하다가 벽을 향해 돌아누웠다. 서연은 불을 껐다. 어둠이 방을 두꺼운 담요처럼 뒤덮었다. 한 주가 평범하게 흘러갔다. 서연은 일했고 민주는 진지한 대화를 피했다. 저녁에는 각자 자기 접시 앞에서 말없이 식사했다. 목요일 저녁, 서연은 집 근처 카페에서 친구 지혜를 만났다. 요즘 어때? 지혜가 카푸치노에 설탕을 저으며 물었다. 그냥 그래. 안 좋기도 하고 이상하기도 하고. 남편이랑 같이 사는데 혼자인 것 같아. 대화는 해봤어. 무슨 말을 해? 그는 이미 자기 편을 정했어. 내 편이 아니야. 지혜는 생각에 잠겨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아직 그 사람 사랑해. 서연은 창밖을 바라봤다. 유리 너머로 행인들의 실루엣, 자동차, 상점의 불빛이 스쳐 지나갔다. 예전에는 사랑했는데 지금은 잘 모르겠어. 그냥 익숙해진 것 같아. 익숙함은 사랑이 아니잖아. 알아. 그럼 왜 계속 같이 있어? 서연은 어깨를 으쓱했다. 바뀔 거라고 기대하거나 변화가 두려워서일지도 몰라. 잘 모르겠어. 지혜가 테이블 너머로 손을 뻗어 서연의 손가락을 꽉 쥐었다. 서연아, 넌 강한 사람이야. 뭐든지 해낼 수 있어. 혼자가 되는 것도. 난 이미 그 사람 옆에서 외로워. 친구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이제 뭔가를 바꿀 때가 된 거 아닐까? 서연은 말이 없었다. 식은 라떼를 다 마시고 시계를 봤다. 나 이제 가봐야겠다. 들어줘서 고마워. 언제든지 무슨 일 있으면 전화해. 토요일 아침, 서연은 이상한 느낌에 잠에서 깼다. 침대에 민준이 없었다. 그녀는 일어나 부엌으로 갔다. 비어 있었다. 그의 방을 들여다봤다. 역시 아무도 없었다. 침대 협탁 위에 그의 휴대폰이 놓여 있었다. 서연은 비밀번호가 걸려있지 않은 폰을 집어들었다. 민주는 잠금 장치를 설정하지 않았다. 메신저 앱을 열었다. 마지막 대화는 시어머니와의 것이었다. 서연은 대화 내용을 스크롤했다. 엄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걔가 완전히 통제 불능이에요. 민준아, 더 강하게 나가야지. 여자는 힘으로 다스려야 알아듣는단다. 어떻게요? 기강을 잡아. 이 집 주인이 누군지 보여주라고. 아파트가 걔 명의라 쫓아낼 수도 없어요. 그럼 걔가 스스로 나가고 싶게 만들거나 우리 없이는 안 된다는 걸 깨닫게 해. 어떻게요? 곧 좋은 기회가 있잖니. 걔 생일. 그래서요? 나랑 미나가 가서 걔를 시험해보자. 어떤 주부인지 한번 보자고. 자기가 뭘 할 수 있는지 보여주게 해. 만약 못 해내면 자기 분수를 알게 되겠지. 엄마, 근데 걔가 거절할 거예요. 우리가 아침 일찍, 아침 식사 시간에 맞춰가면 거절 못해. 준비할 시간이 없을 테니 그때 걔가 어떤 인간인지 알 수 있겠지. 잘 모르겠어요. 민준아, 네가 남자야. 아니면 바보야? 아내는 남편 말을 들어야지. 계속 그렇게 놔두면 널 아주 우습게 볼 거다. 알았어요. 한번 해보죠. 그래, 잘 생각했다. 내가 표 끊을게. 금요일에 도착할 거야.
마침 그 주에 걔 생일이잖아. 새벽 5시쯤 걔가 아직 자고 있을 때 네가 깨워서 우리가 가고 있다고 말해. 아침 준비하고 청소하게 시키고 우리가 확인할 거다. 네, 엄마. 서연은 천천히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마지막 메시지의 날짜를 확인했다. 어젯밤 늦게 그녀의 생일은 다음 주 금요일 6일 후였다. 그녀는 휴대폰을 협탁에 돌려놓고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잔 따라 작은 모금으로 마셨다. 그리고 책상 서랍을 열어 다이어리를 꺼내 깨끗한 페이지를 펴고 쓰기 시작했다. 월요일 변호사 상담, 화요일 현관 자물쇠 교체, 기사 부르기, 수요일 민준의 짐 싸기, 목요일 아파트 서류 준비, 금요일. 서연은 잠시 멈춰 금요일이라는 단어를 보다가 덧붙였다. 금요일 피날레. 그녀는 다이어리를 덮었다. 얼굴은 감정 없이 평온했다. 마음속에는 차갑고 날카로운 명료함이 자라나고 있었다. 1시간 뒤 민준이 장을 봐서 돌아왔다. 좋은 아침. 마트에 좀 다녀왔어. 고마워요. 서연아, 저기 내 생일 말인데 어떻게 축하할까? 어디 갈까? 엄마가 뭐 선물해 줄지 물어보시던데. 네가 책 좋아한다고 말했어. 좋아요. 민주는 봉투를 식탁에 놓고 우유, 빵, 치즈를 꺼냈다. 누구 초대할까? 내 친구 지혜라든가. 아니요. 조용히 보내고 싶어요. 알았어. 네가 원하는 대로. 그는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서연은 부엌에 남아 다이어리를 다시 열고 마지막 기록에 한 문장을 덧붙였다. 내 생일에 나를 시험하고 싶다고. 어디 한번 당해봐라. 월요일 아침. 서연은 알람보다 일찍 잠에서 깼다. 민주는 베개에 얼굴을 파묻고 코를 골며 자고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일어나 옷을 입고 아침도 먹지 않고 아파트를 나섰다. 변호사 사무실은 시내 중심가의 오래된 벽돌 건물에 있었다. 서연은 3층으로 올라가 해당 사무실을 찾았다. 문패에는 김영미 변호사, 가사 전문이라고 쓰여 있었다. 변호사는 50대쯤 되어 보이는 여성으로 짧은 머리에 예리한 눈빛을 하고 있었다. 앉으세요. 차나 커피 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상담 좀 하고 싶어서요. 이혼 관련해서요. 김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장을 폈다. 상황을 말씀해 주시죠. 서연은 4년간의 결혼 생활. 결혼 전에 그녀의 이름으로 구입한 아파트. 공동명의 재산이 거의 없다는 것. 아이가 없다는 것에 대해 감정 없이 간결하게 이야기했다. 변호사는 메모하며 들었다. 남편분이 이 아파트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나요? 아니요. 시어머니 댁에 되어 있어요. 공동대출이나 담보대출은요? 없습니다. 재산 분할 계획은요? 아니요. 그가 가져온 것만 가져가면 돼요. 전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아요. 김 변호사는 고개를 들었다. 그렇다면 절차는 빠를 겁니다. 서류 제출에 1달, 심사에 또 1달, 최대 2개월이면 자유로워지실 수 있어요. 좋아요. 서류는 뭘 가져와야 하나요? 신분증, 혼인관계 증명서, 아파트 등기권리증이요. 네, 그럼 수요일에 와서 서류 작성하고 최종적으로 결정하면 제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서류는 준비해 두겠습니다. 원하실 때 오시면 됩니다. 서연은 상담료를 지불하고 명함을 받아 거리로 나왔다. 끈질긴 가랑비가 내리고 있었다. 그녀는 재킷 깃을 세우고 지하철역으로 향했다. 가는 길에 철물점에 들러 자물쇠를 오랫동안 살펴봤다. 20대쯤 되어 보이는 점원이 다가와 물었다. 도와드릴까요? 아파트에 쓸 파손 방지 기능이 있는 튼튼한 매립형 자물쇠가 필요해요. 네, 이게 좋습니다. 3중 잠금 장치에 보안 등급이 높은 실린더라서 거의 열 수 없습니다. 서연은 자물쇠를 손에 들고 돌려보았다. 무겁고
단단하고 믿음직스러웠다. 이걸로 할게요. 그리고 이중 안전고리도요. 좋은 선택입니다. 설치도 필요하신가요? 네. 내일 가능할까요? 주소 알려주시면 예약해 드릴게요. 서연은 주소를 불러주었다. 점원은 내일 오후 3시쯤 방문하겠다고 메모했다. 그녀는 계산을 하고 영수증을 챙겼다. 무거운 자물쇠와 안전고리는 큰 봉투에 담겼다. 걸을 때마다 금속이 짤랑거렸다. 지하철 안은 덥고 붐볐다. 서연은 문 옆에 서서 손잡이를 잡고 빠르게 지나가는 터널을 바라봤다. 주변 사람들은 휴대폰을 보거나 유리창에 기대어 졸고 있었다. 평범한 월요일, 모두 각자의 삶, 각자의 문제가 있었다. 그리고 그녀에게는 아직 아무도 모르는 그녀만의 조용한 반란이 있었다. 집에 민주는 없었다. 서연은 봉투를 눈에 잘 띄지 않는 창고에 두고 노트북 앞에 앉아 이메일을 확인했다. 고객들에게서 온 신규 주문 3건. 그중 하나는 급한 건이었다. 수요일까지 스타트업을 위한 프레젠테이션이 필요했다. 일이란 비어있는 마음을 채워주는 좋은 수단이었다. 서연은 파일을 열고 기술 요구 사항을 읽기 시작했다. 슬라이드 20장. 미니멀한 디자인. 숫자의 중점. 그녀는 초안을 그리고 색상 조합을 골랐다. 회색, 흰색, 주황색 포인트. 간결하지만 현대적인 느낌. 시간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다. 서연이 화면에서 눈을 들었을 때 창밖은 이미 어두워지고 있었다. 시계는 6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민주는 정확히 7시에 돌아왔다. 아직은 낡은 자물쇠의 열쇠가 돌아가고 문이 열렸다. 다녀왔어. 왔어요. 오늘 어땠어? 그냥. 이랬어요. 나도 엄청 피곤하다. 그들은 말없이 저녁을 먹었다. 서연은 어제 끓인 국을 데우고 빵을 잘랐다. 민주는 휴대폰을 보며 미간을 찌푸리고 무언가 입력했다. 서연은 묻지 않았다. 알고 싶지 않았다. 저기, 생일 선물로 뭐 받고 싶어? 민준이 화면에서 눈을 뗐다. 아무것도요. 아무것도라니? 향수나 액세서리 같은 거라도 정말 필요 없어요. 근데 엄마가 물어보셔서. 서연은 눈을 들었다. 민준 씨, 난 당신 어머니한테서 선물 받고 싶지 않아요. 왜? 그분의 모든 선물은 투자니까요. 내가 갚아야 할 통제와 빚에 대한 투자요. 너 편집증이야? 아니요. 그냥 그게 어떻게 작동하는지 아는 것뿐이에요. 민주는 포크를 내려놓았다. 있잖아. 이제 지친다. 네가 모든 일에 꿍꿍이가 있다고 보는 거. 엄마는 그냥 좋은 마음으로 해주시려는 건데. 넌, 어머님은 내 삶에 개입할 동의를 사려는 거예요. 전 팔리지 않아요. 민주는 식사를 마치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너랑은 말이 안 통해. 그는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서연은 국을 다 먹고 설거지를 하고 식탁을 닦고 빵 부스러기를 치웠다. 모든 것이 체계적이고 서두르지 않았다. 익숙한 자동적인 움직임이었다. 그녀는 차를 한 잔 따라 부엌 창가에 앉았다. 유리창 너머로 도시는 자신의 삶을 살고 있었다. 차들이 대로를 기어가고 신호등이 깜박였다. 멀리 고층 빌딩의 불빛이 아른거렸다. 서연은 며칠 뒤면 모든 것이 영원히 바뀔 것이라고 생각했다. 두려움도 기쁨도 아닌 이상한 감정. 피로와 섞인 기대감. 그녀는 차를 다 마시고 컵을 헹군 뒤 침실로 갔다. 민주는 이미 자고 있거나 자는 척하고 있었다. 서연은 누워 이불을 덮고 눈을 감았다. 내일은 새 자물쇠, 모레는 변호사. 그리고 그 다음은 그녀는 생각을 끝맺지 못하고 잠이 들었다. 화요일 오후 3시 정각에 초인종이 울렸다. 서연이 문을 열자 가게에서 온 기사님이 연장통과
자물쇠가 든 봉투를 들고 서 있었다. 안녕하세요. 약속대로 왔습니다. 들어오세요. 민주는 집에 없었다. 아침 일찍 볼 일이 있다며 나갔고 저녁에나 돌아온다고 했다. 서연은 문을 가리켰다. 여기에 설치해 주세요. 기사님은 문을 살펴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문이 좋네요. 두꺼운 철문이라 자물쇠가 잘 맞을 겁니다. 40분에서 1시간 정도 걸릴 거예요. 알겠습니다. 전 부엌에 있을 테니 필요하면 불러주세요. 서연은 노트북으로 돌아왔다. 문 밖에서는 드릴 소리,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 기사님의 나지막한 휘파람 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프레젠테이션 작업을 하며 글꼴을 고르고 그래프를 정렬했다. 일은 집중력을 요구했고 픽셀과 색상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게 해주어 오히려 좋았다. 50분 뒤 기사님이 손을 헝겊으로 닦으며 부엌으로 나왔다. 다 됐습니다. 확인해 보시겠어요? 서연은 현관으로 갔다. 새 자물쇠가 반짝였고 안전고리는 튼튼하게 달려 있었다. 기사님은 작동 방식을 시연했다. 보세요. 이렇게 열쇠를 돌리면 철컥, 철컥, 철컥 3번 만에 잠깁니다. 열 때도 마찬가지고요. 안전고리는 이렇게 걸면 밖에서는 절대 못 엽니다. 서연이 직접 해보았다. 잠그고 열고 부드럽게 잘 작동했다. 좋아요. 얼마죠? 그가 금액을 말했고 서연은 비용을 지불하고 기사님을 엘리베이터까지 배웅했다. 필요한 거 있으시면 전화 주세요. 기사님이 명함을 건넸다. 감사합니다. 엘리베이터가 그를 태우고 내려갔다. 서연은 아파트로 돌아와 새 자물쇠로 문을 잠갔다. 철컥, 철컥, 철컥 믿음직스러웠다. 그녀는 안전고리도 걸고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열쇠 2세트를 꺼냈다. 하나는 핸드백 안주머니에 넣고 다른 하나는 책상 서랍 깊숙한 곳, 서류 더미 밑에 넣어두었다. 다시 일로 돌아왔다. 프레젠테이션은 거의 완성되었다. 오탈자만 확인하면 됐다. 서연은 천천히 읽으며 오타를 수정하고 문구를 다듬었다. 저녁 6시쯤 파일이 완성되었다. 그녀는 고객에게 초안입니다. 수정사항 기다리겠습니다. 라는 짧은 메일과 함께 파일을 보냈다. 10분 뒤 답장이 왔다. 훌륭합니다. 저희가 원하던 바로 그겁니다. 수정사항은 내일 전달드리겠습니다. 서연은 노트북을 닫고 일어나 기지개를 켰다. 오래 앉아 있어 등이 뻐근했다. 그녀는 아파트를 거닐며 어깨를 풀었다. 민주는 저녁 8시에 장을 봐서 돌아왔다. 다녀왔어. 저녁 사왔어. 중국집에서 짜장면이랑 탕수육. 고마워요. 그는 문에는 신경도 쓰지 않고 부엌으로 들어갔다. 서연은 그의 뒷모습을 패셨다. 다행히 눈치채지 못했다. 그들은 말없이 저녁을 먹었다. 민주는 회사 동료가 보고서를 망친 이야기를 했다. 서연은 적당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듣는 둥 마는 둥 했다. 생각은 멀리 서류에 서명할 수요일의 법률사무소와 모든 것이 일어날 금요일에 가 있었다. 저녁 식사 후 민주는 샤워하러 갔다. 서연은 부엌에 남아 설거지를 했다. 따뜻한 물이 손 위로 흘러내렸고 거품이 일었다. 그녀는 접시를 닦고 헹구고 건조대에 올렸다. 기계적인 움직임이 마음을 진정시켰다. 설거지가 끝나자 서연은 손을 닦고 침실로 갔다. 민주는 이미 침대에 누워 태블릿으로 무언가를 보고 있었다. 내일 시간 있어. 그가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고 물었다. 오전에는 바쁘고 그 후엔 봐야죠. 영화나 전시회 보러 갈까? 두고 보죠. 서연아, 너 요즘 좀 서먹서먹하다. 그녀는 그를 향해 돌아섰다. 그냥 피곤해서 그래요. 뭐 때문에? 모든 것에요. 민주는 태블릿을 내려놓았다. 나 때문에도. 서연은 그를 오랫동안 바라보다가 조용히 대답했다. 네. 그가 미간을 찌푸렸다. 뭐가 잘못됐어?
잘못된 게 너무 많아요. 하지만 지금은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언제 얘기하고 싶은데 모르겠어요. 곧 아마도. 민주는 말이 없다가 다시 태블릿을 들었다. 서연은 누워 벽 쪽으로 돌아 누웠다. 그가 뒤척이고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모든 것이 조용해졌다. 그가 잠든 것이다. 그녀는 어둠 속을 응시하며 누워 있었다. 3일 후면 그녀의 인생이 전과 후로 나갠 것이고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생각했다. 수요일 아침, 서연은 다시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다. 김 변호사는 준비된 양식을 들고 그녀를 맞았다. 이혼 신청서입니다. 같이 작성하죠. 서연은 자리에 앉아 펜을 들었다. 변호사는 어디에 무엇을 써야 하는지 설명했다. 여기에 본인 인적사항, 여기엔 배우자 인적사항, 이혼 사유는 보통 성격 차이라고 씁니다. 좋아요. 위자료 청구하시나요? 아니요. 재산 분할은요? 공동 재산이 없어요. 그럼 간단합니다. 여기. 그리고 여기에 서명해 주세요. 서연은 떨림없는 반듯한 글씨체로 서명했다. 김 변호사는 서명을 확인하고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이제 이 서류는 제가 보관하겠습니다. 제출할 준비가 되면 전화만 주세요. 제가 법원에 접수하겠습니다. 절차는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걸리지만 재산이나 자녀에 대한 분쟁이 없으면 빨리 끝날 겁니다. 감사합니다. 힘내세요. 이혼은 항상 힘든 일이지만 잘 해내실 겁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고 서류 사본을 받아 폴더에 넣었다. 비용을 지불하고 작별 인사를 한 뒤 거리로 나왔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다. 쌀쌀했지만 춥지는 않았다. 서연은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걸었다. 근처 공원에 들어가 벤치에 앉아 휴대폰을 꺼냈다. 지혜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어떻게 지내? 본지 오래됐네. 만날까? 서연은 답장을 보냈다. 좋아. 오늘 저녁 7시에 우리 자주 가던 카페에서 보자. 지혜는 바로 답했다. 알았어. 서연은 휴대폰을 넣고 앉아서 길을 바라봤다. 유모차를 끈 엄마들, 운동복 차림에 조깅하는 사람들, 옆 벤치의 노부부, 삶은 제 갈 길을 가고 있었다. 모두 각자의 기쁨과 슬픔이 있었다. 그녀는 일어나 공원 출구로 향했다. 집에 가는 길에 식료품점에 들러 채소, 과일, 우유를 샀다. 계산대에는 줄이 길었다. 앞에는 5살쯤 된 아이를 데리고 온 여자가 있었다. 아이는 초콜릿을 사달라고 칭얼댔다. 엄마는 안 된다고 했고 아이는 입을 삐쭉 내밀었다. 평범한 풍경이었다. 집에 돌아와 식료품을 정리하고 노트북 앞에 앉았다. 고객에게서 프레젠테이션 수정 요청이 와 있었다. 몇몇 슬라이드를 다시 만들고 색상을 바꾸고 텍스트를 추가해야 했다. 그녀는 시간을 잊고 집중해서 일했다. 일을 마쳤을 때 시계는 이미 6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지혜를 만나러 갈 시간이었다. 서연은 깨끗한 블라우스로 갈아입고 머리를 정돈하고 핸드백과 열쇠를 챙겼다. 나가면서 새 자물쇠를 보고 3번 돌려 잠갔다. 잠겼는지 확인했다. 든든했다. 아래로 내려와 거리로 나섰다. 카페까지는 걸어서 15분 거리였다. 서연은 서두르지 않고 걸으며 친구에게 무슨 말을 할지 생각했다. 모든 것을 말할까? 아니면 침묵할까? 지혜는 입이 무거운 편이지만 그래도 어딘가 불편했다. 카페는 아늑하고 작았고 나무 테이블과 은은한 조명이 있었다. 지혜는 이미 창가에 앉아 손을 흔들었다. 안녕. 좋아 보인다. 고마워. 너도. 그들은 커피와 디저트를 주문했다. 20대쯤 되어 보이는 젊은 여직원이 주문을 받고 돌아갔다. 그래. 어떻게 지내?
지혜가 테이블에 몸을 기댔다. 그냥 그래. 안 좋기도 하고, 이상하기도 하고, 남편이랑 같이 사는데 혼자인 것 같아. 대화는 해봤어. 무슨 말을 해. 그는 이미 자기 편을 정했어. 내 편이 아니야. 지혜가 미간을 찌푸렸다. 또 시어머니, 시누이, 그 가족 전부. 그들은 내가 자기들에게 복종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난 동의할 수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서연은 잠시 침묵했다. 직원이 커피를 가져와 테이블에 내려놓고 갔다. 이혼할 거야. 지혜는 커피잔을 든 채로 굳었다. 진심이야. 완전. 언제? 곧. 서류는 이미 준비됐어. 친구가 천천히 컵을 내려놓았다. 서연아, 확실해. 그 어느 때보다도. 그 사람은 알아? 아니. 금요일에 알게 될 거야. 네 생일에. 응. 시어머니랑 시누이가 아침 일찍 와서 나를 시험해 볼 계획을 세웠더라고. 내가 모를 줄 알았겠지만 난 알고 있고 준비도 다 됐어. 지혜는 정보를 소화하며 말이 없었다. 그러니까 일부러 금요일을 기다리는 거야? 응. 자기들 게임의 결과가 어떤지 똑똑히 보게 해주고 싶어. 그거 용감한 건지 아니면 어리석은 건지 모르겠다. 나도 몰라. 하지만 다른 방법은 없어. 지혜가 테이블 너머로 손을 뻗어 서연의 손가락을 꽉 쥐었다. 넌 강하니까 잘 해낼 거야. 그러길 바라. 그들은 커피를 마시며 여름 계획, 지혜가 보고 있는 새 드라마 등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다. 무거운 생각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평범한 대화였다. 계산할 때 지혜가 물었다. 도움 필요하면 말해. 정신적인 지지든 뭐든. 아니, 나 혼자 할 수 있어. 그래도 제안해줘서 고마워. 무슨 일 있으면 언제든 연락해. 내가 옆에 있을게. 그들은 작별 인사를 하며 껴안았다. 서연은 집으로 향했다. 저녁은 조용하고 따뜻했다.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며 거리를 부드러운 빛으로 비췄다. 집에는 민준이 거실에 앉아 축구를 보고 있었다. 서연은 인사를 하고 침실로 들어가 옷을 갈아입고 씻고 책을 들고 침대에 누웠다. 자정까지 책을 읽다가 불을 껐다. 민주는 나중에 들어와 아무 말 없이 옆에 누웠다. 서연은 자는 척했다. 목요일은 비로 시작되었다. 서연은 유리창을 두드리는 빗방울 소리에 잠에서 깼다. 창밖은 흐리고 축축했다. 그녀는 일어나 스트레칭을 하고 아침을 먹었다. 민주는 아직 자고 있었다. 그가 일어났을 때는 이미 9시였다. 서연은 노트북으로 일하고 있었다. 좋은 아침. 아침이에요. 커피 마실래? 내가 타 마실게. 그는 부엌으로 가서 컵을 달그락거렸다. 서연은 신경 쓰지 않고 일을 계속했다. 10분 뒤 민준이 커피를 들고 돌아와 맞은편에 앉았다. 저기, 금요일 말인데 그래도 어떻게 축하해야 하지 않을까? 둘이서 레스토랑이라도 가자. 두고 보죠. 서연아, 대충이라도 답을 줘. 모르겠어요. 민준 씨, 그날 상황 봐서요. 그는 한숨을 쉬고 커피를 다 마신 뒤 출근 준비를 하러 갔다. 서연은 컴퓨터 앞에 남았다. 민준이 나가자 그녀는 일어나 그의 방으로 들어가 옷장을 열었다. 셔츠, 바지, 재킷이 깔끔하게 걸려 있었다. 선반에는 스웨터, 티셔츠, 청바지가 놓여 있었다. 신발은 줄지어 있었다. 서연은 창고에서 큰 가방 3개를 꺼내 옷을 담기 시작했다. 체계적이고 서두르지 않았다. 셔츠를 반으로 접어 쌓고 바지, 스웨터를 넣었다. 신발은 옷이 더러워지지 않도록 별도의 가방에 담았다. 1시간 동안 작업했다. 옷장은 텅 비었다. 가방 3개는 꽉 찼고 양말, 속옷, 벨트 같은 자질구레한 것들은 봉투 2개에 담았다. 서연은 모든 것을 현관으로 옮겨
문 옆에 두었다.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깔끔하게. 민준의 방으로 돌아와 텅 빈 옷장, 물 한 선반을 둘러보고 문을 닫았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려 시냇물처럼 합쳐졌다. 하늘은 낮고 무거웠다. 휴대폰이 진동했다. 미나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언니, 안녕하세요. 엄마랑 언니 생일 얘기하다가 아침에 가서 제대로 축하해 주기로 했어요. 제가 제 특기인 부침개 해드릴게요. 가족끼리 오붓하게 보내요. 아셨죠? 서연은 화면을 바라봤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칫했다. 그리고 답장을 보냈다. 좋아요. 오세요. 전송 버튼을 눌렀다. 미나는 바로 답장했다. 와, 그럼 약속한 거예요. 엄마랑 아침 식사 시간에 맞춰서 일찍 출발할게요. 5시쯤 출발해서 5시 반까지 도착할 거예요. 잠들지 말고 바로 문 열어주세요. 서연은 알았어요라고 답했다. 휴대폰을 내려놓고 식은 차를 다 마셨다. 그리고 일어나 침실로 가서 침대 밑에서 작은 금고를 꺼내 열었다. 아파트 서류가 그 안에 있었다. 등기권리증, 매매계약서, 건축물대장, 모두 그녀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다. 서류 어디에도 민준의 이름은 없었다. 결혼 전에 구입한 아파트였다. 서연은 모든 서류를 확인하고 제자리에 있는지 확인했다. 다시 금고에 넣고 잠갔다. 비밀번호를 바꿨다. 민준의 생일 대신 자신의 생일을 거꾸로 입력했다. 부엌으로 돌아와 노트북을 켜고 은행 앱에 로그인해서 계좌를 확인했다. 공동 계좌에는 30만 원이 남아 있었다. 공과금 내기에는 충분했다. 개인 계좌에는 180만 원이 있었다. 서연은 월급 통장에서 20만 원을 더 이체했다. 이제 200만 원, 당분간 쓸 돈으로는 충분했다. 그리고 휴대폰 설정에 들어가 모든 비밀번호를 바꿨다. 이메일, 소셜미디어, 메신저. 민준이 절대 추측할 수 없는 새로운 조합으로 점심때쯤 모든 준비가 끝났다. 서연은 노트북을 닫고 일어나 아파트를 둘러봤다. 현관의 가방들, 새 자물쇠, 정리된 서류, 이체된 돈. 이제 금요일을 기다리기만 하면 됐다. 그녀는 부엌으로 돌아와 재료를 꺼내 손과 머리를 바쁘게 할 복잡하고 손이 많이 가는 요리를 하기로 했다. 고기와 채소를 넣은 그라탱, 감자를 얇게 썰고 다진 고기를 양파와 볶고 치즈를 갈았다. 층층이 그릇에 담고 소스를 부어 오븐에 넣었다. 그라탱이 구워지는 동안 서연은 부엌을 청소하고 식탁을 닦고 가스레인지를 청소하고 식기를 정리했다. 모든 것을 반짝이게. 기계적인 작업이 마음을 진정시키고 생각에서 벗어나게 했다. 민주는 저녁 7시에 돌아와 코를 킁킁거렸다. 맛있는 냄새 나네. 뭐 만들었어? 그라탱이요. 와, 이런 거 안 한 지 오래됐는데. 무슨 날이야? 서연은 어깨를 으쓱했다. 그냥 하고 싶었어요. 그들은 말없이 저녁을 먹었다. 그라탱은 노릇하고 촉촉하게 잘 만들어졌다. 민주는 맛있게 먹으며 2번이나 더 먹었다. 서연은 포크로 깨작거리며 천천히 먹었다. 맛있다. 민준이 다 먹고 말했다. 고마워요. 저기 내일 내 생일인데 정말 어디 안 갈 거야. 내가 레스토랑 예약할게. 그날 봐서요. 서연아, 제발. 구체적인 답 좀 줘. 못 줘요. 내일 결정해요. 민주는 손을 내젓고 식탁에서 일어나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서연은 식탁을 치우고 설거지를 하고 부스러기를 닦고 가스레인지를 닦았다. 그리고 침실로 가서 침대에 누워 책을 들었다. 읽었지만 글자들이 의식을 스쳐 지나갔다. 생각은 내일 하루에 쏠려 있었다. 1시간 뒤 민준이 와서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다. 서연아, 내가 느끼는 건지 아니면 내가 뭔가 꾸미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 그녀는 책에서 눈을 들었다.
왜 그렇게 생각해요? 네가 좀 이상해. 너무 차분하잖아. 그냥 긴장하는데 지쳐서 그런 걸지도 모르죠. 뭐 때문에? 모든 것에요. 당신 가족, 우리 관계, 계속되는 긴장감 때문에요. 민주는 침묵했다. 나한테 할 말 있어. 서연은 책을 덮었다. 있어요. 하지만 오늘은 아니에요. 언제? 곧. 아주 곧. 네 말 들으니까 무서워진다. 무서워하지 마요. 모든 게 제대로 될 거예요. 민주는 옷도 벗지 않고 옆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서연은 불을 껐다. 어둠이 방을 뒤덮었다. 그들은 서로 닿지 않은 채 나란히 누워 있었다. 한 침대에 있지만 각자 다른 행성에 있는 두 사람. 서연은 눈을 감았다. 내일 모든 것이 바뀔 것이다. 금요일 아침은 일찍 시작되었다. 서연은 알람이 7시로 맞춰져 있었지만 4시 반에 잠에서 깼다. 더 이상 잘 수 없었다. 마음속에 팽팽한 긴장감이 자라나고 있었다. 그녀는 민준을 깨우지 않으려고 조용히 일어나 욕실로 가서 찬물로 세수하고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다. 창백한 얼굴, 눈 밑에 다크서클, 긴장된 표정. 오늘로 35살, 생일. 서연은 회색 운동복 바지와 검은색 티셔츠를 입고 부엌으로 가서 주전자를 올리고 컵을 꺼냈다. 물이 끓는 동안 창가로 다가갔다. 창밖은 동이 트고 있었다. 검은 하늘이 짙은 회색으로 그리고 옅은 분홍색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도시는 마지못해 깨어나고 있었다. 드문드문 보이는 차들, 거의 없는 사람들, 조용하고 졸린 풍경. 주전자가 끓었다. 서연은 지난 차를 우려내 식탁에 앉았다. 휴대폰은 화면이 아래로 향하게 놓여 있었다. 그녀는 뒤집었다. 문자 3개. 모두 미나에게서 밤새 온 것이었다. 언니, 우리 출발해요. 30분 뒤에 도착할 거예요. 거의 다 왔어요. 엄마가 완벽하게 하고 싶으셔서 엄청 긴장하셨어요. 차가 좀 막히는데 곧 도착해요. 잠들지 마세요. 마지막 문자는 4시 45분에 보내졌다. 곧 도착한다는 뜻이었다. 서연은 차를 다 마시고 일어나 현관으로 가서 민준의 짐 가방을 바라봤다. 큰 가방 3개, 봉투 2개. 모두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자물쇠를 확인했다. 3번 돌려 잠겨 있었다. 안전고리도 걸려 있었다. 좋다. 부엌으로 돌아와 식탁에 앉아 두 손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손가락은 떨리지 않았다. 마음속은 텅 비어 있었다. 불안하지도 평온하지도 않은 그저 텅 빈 상태. 폭발 전의 진공 상태. 서연은 잠들지 않고 침대에 누워 있었다. 협탁시계는 새벽 4시 45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옆에서는 민준이 코를 골고 있었다. 그의 고르고 평온한 숨소리가 들렸다. 그는 아무것도 모른 채 깊이 잠들어 있었다. 베개 밑에 휴대폰이 진동했다. 서연은 꺼내서 화면을 봤다. 미나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우리 출발해요. 40분 뒤에 도착할 거예요. 엄마가 오빠한테 언니 깨워서 아침 준비하라고 전화래요. 서연은 휴대폰을 다시 베개 밑에 넣고 눈을 감고 자는 척했다. 긴장감이 차올랐지만 겉으로는 완전히 미동도 하지 않았다. 5분이 지났다. 민준의 협탁에 있던 그의 휴대폰이 진동했다. 1번, 2번, 3번. 민준이 뒤척이며 신음하더니 휴대폰을 향해 손을 뻗었다. 화면을 보더니 굳었다. 서연은 실눈을 뜨고 그가 벌떡 일어나 앉아 메시지를 읽는 것을 보았다. 얼굴이 굳어졌다. 민준은 시계를 봤다. 5시 15분 전. 그는 서연에게 돌아섰다. 그는 서연에게 돌아섰다. 서연아, 서연아, 일어나. 그녀는 움직이지 않았다. 서연아, 목소리가 커졌다. 그가 그녀의 어깨를 흔들었다.
서연은 계속 미동도 않고 고르게 숨쉬며 자는 척했다. 민주는 침대에서 일어나 방안을 서성이다 돌아와 다시 그녀를 흔들었다. 서연아, 제발 일어나. 엄마랑 누나가 오고 있어. 30분 뒤에 도착할 거야. 침묵. 민주는 초조해지기 시작하며 그녀를 더 세게 흔들었다. 서연아, 당장 일어나. 아침 준비하고 청소해야 해. 거의 다 왔다고. 서연은 반응하지 않고 느리고 깊게 숨을 쉬었다. 완벽한 숙면 연기였다. 민주는 방안을 서성였다. 전화가 울렸다. 아마 어머니일 것이다. 그가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엄마. 네. 알아요. 아니요. 안 일어나요. 흔들고 불러도 소용없어요. 어떡하죠? 서연은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시어머니의 날카롭고 화난 목소리를 들었다. 알았어요, 엄마. 해볼게요. 민주는 전화를 끊고 거칠게 숨을 쉬며 서 있다가 갑자기 방을 나갔다. 서연은 살짝 눈을 뜨고 귀를 기울였다. 부엌에서 발소리, 수도꼭지 트는 소리, 물 따르는 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그가 무엇을 하려는지 알아채고 긴장했지만 계속 미동도 하지 않고 누워 있었다. 민준이 돌아왔다. 손에는 큰 플라스틱 양동이가 들려 있었다. 그는 침대로 다가와 아내를 잠시 쳐다보더니 갑자기 양동이를 기울였다. 얼음장 같은 물이 서연의 얼굴, 머리, 어깨 위로 쏟아졌다. 잠옷은 순식간에 흠뻑 젖었다. 차가움이 몸을 꿰뚫고 폐에서 공기를 빼앗았다. 서연은 비명을 지르며 침대에 앉았다. 물이 머리카락과 얼굴에서 흘러내렸다. 이불은 젖었고 시트는 차갑고 축축했다. 민주는 빈 양동이를 든 채 그녀 위에 서 있었다. 얼굴은 공황과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30분 뒤에 엄마랑 누나, 애들까지 다 올 건데 넌 아직 아침 준비도 안 하고 집 청소도 안 했어? 일어나, 이 바보야. 서연은 움직이지 않고 앉아 있었다. 물이 등과 팔을 타고 흘러내렸다.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녀는 남편을 바라봤다. 말없이 오랫동안 민주는 양동이를 내려놓고 한 걸음 물러섰다. 목소리가 날카롭게 갈라졌다. 뭘 그렇게 앉아 있어? 일어나. 밥 해야지. 엄마 20분 뒤면 도착하신다고. 서연은 천천히 침대에서 일어났다. 바닥에 물웅덩이가 생겼다. 잠옷은 몸에 달라붙었고 머리카락은 젖은 채로 늘어져 있었다. 그녀는 민준을 쳐다봤다. 그녀의 얼굴은 자신에게 쏟아진 물처럼 차갑고 완전히 평온했다. 내 집에서 나가. 민준이 눈을 깜빡였다. 뭐라고? 내 집에서 당장 나가라고 했어. 서연아, 너 왜 그래? 농담할 때 아니잖아. 엄마 오신다고. 오시라고 해. 당신은 나가. 나 안 나가. 이 집은 내 집이기도 해. 서연은 젖은 잠옷 상의를 벗어 바닥에 던지고 바지를 벗었다. 흠뻑 젖은 속옷 차림으로 섰다. 이건 내 아파트야. 내 이름으로 되어 있고 결혼 전에 내 돈으로 샀어. 당신은 여기서 손님으로 살았을 뿐이고 더 이상은 아니야. 민주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녀를 쳐다봤다. 너 미쳤어? 아니, 그냥 오래전에 내렸어야 할 결정을 내렸을 뿐이야. 서연은 문을 닫지 않고 욕실로 들어가 샤워기를 틀었다. 뜨거운 물줄기 아래 서서 몸의 냉기를 씻어냈다. 민주는 충격에 빠져 침실에 남아 있었다. 5분 뒤 서연은 목욕 가운을 두르고 나왔다. 머리는 젖었지만 더 이상 얼음 같지는 않았다. 그녀는 민준을 지나쳐 현관으로 가서 문을 열었다. 가방 3개와 봉투 2개가 벽에 기대어 있었다. 여기 당신 짐이야. 어제 내가 다 싸놨어. 가지고 나가. 민준이 침실에서 뛰쳐나왔다. 서연아, 이럴 순 없어.
엄마 10분 뒤면 오신다고. 오시면 복도에서 당신을 만나시겠지. 복도에서라고. 그래, 당신은 지금 짐 들고 나가서 아래층에서 당신 엄마를 기다리게 될 거야. 나 안 나가. 서연은 가운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혼자 나갈래? 아니면 경찰이랑 같이 나갈래? 선택해. 네가 감히. 그녀가 번호를 누르기 시작했다. 민준이 그녀에게 달려들어 휴대폰을 낚아채려 했다. 서연은 휴대폰을 높이 들고 물러섰다. 내 몸에 손대지 마. 서연아, 제발 그만해. 내 생일이잖아. 우리 제대로 얘기 좀 하자. 얘기할 거 없어. 당신은 내 생일에 내게 찬물을 끼얹고 바보라고 불렀어. 당신 엄마가 시켰다는 이유로. 이걸로 끝이야. 민주는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 쥐었다. 서연아, 미안해. 그러려고 한 게 아니었어. 그냥 엄마가 너 깨워서 준비시켜야 한다고 해서. 당황해서 그랬어. 당신은 선택을 한 거야. 아내보다 엄마가 더 중요하다고. 그 선택과 함께 살아. 하지만 사과했잖아. 너무 늦었어. 서연은 문으로 다가가 활짝 열었다. 가방들이 문 바로 앞에 있었다. 나가. 마지막으로 말하는 거야. 민주는 천천히 일어나 가방을 보고 서연을 보고 다시 가방을 봤다. 진심이야. 완전. 그는 가방 하나를 들고 엘리베이터 쪽으로 끌고 갔다가 두 번째 가방을 가지러 돌아왔다. 얼굴은 붉어졌고 손은 떨렸다. 서연아, 생각해봐. 내가 어디로 가겠어? 엄마한테 가. 늘 그랬듯이 엄마가 어떻게 할지 알려주실 거야. 민주는 세 번째 가방과 봉투들을 들고 엘리베이터 앞으로 옮겼다. 돌아와서 문 앞에 섰다. 우리 얘기할 수 있잖아. 엄마 가시면 조용히 얘기하자. 아니, 우린 끝났어. 더 이상 할 말 없어. 난 내 남편이잖아. 이었지. 더는 아니야. 서연이 문을 닫기 시작했다. 민준이 손을 뻗어 문틀을 막았다. 기다려. 못 닫게 할 거야. 서연은 그의 손을 보고 그의 얼굴을 봤다. 손 안 치우면 문으로 부숴버릴 거야. 내가 감히. 그녀는 힘껏 문을 밀었다. 민준이 비명을 지르며 손을 뺐다. 서연은 문을 쾅 닫고 열쇠를 3번 돌려 잠그고 안전고리를 걸었다. 문 밖에서 외침이 들렸다. 서연아, 당장 열어. 그녀는 문에 등을 기댄 채 그가 금속 문을 주먹으로 치고 소리치고 열라고 요구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다 그가 뭔가 깨달은 듯한 신음소리가 들렸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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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쇠가 안에 있잖아. 서연은 씩 웃으며 부엌으로 가서 주전자를 올리고 컵을 꺼내 차를 우려내 창가에 앉았다. 창밖은 밝아오고 있었다. 회색 하늘이 분홍빛으로 변하고 있었다. 도시가 깨어나고 있었다. 휴대폰이 진동했다. 미나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언니, 우리 다 왔어요. 지금 올라가요. 빨리 열어주세요. 서연은 차를 다 마시고 일어나 침실로 가서 청바지와 스웨터로 갈아입고 헤어드라이어로 머리를 말렸다. 거울 속 자신을 봤다. 평범한 얼굴. 약간 창백하지만 평온했다. 생일 축하해. 서연아. 현관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다. 목소리, 발소리, 도착했다. 서연은 침실에서 나와 현관문으로 다가가 귀를 기울였다. 문 밖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민준아, 너 여기서 뭐하니? 왜 복도에 있어? 시어머니였다. 날카롭고 의아한 목소리. 엄마, 걔가 나 쫓아냈어. 쫓아냈다니? 문 잠그고 안 열어줘.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우리가 해결해 줄게. 초인종이 날카롭고 길게 울렸다. 서연은 열지 않고 팔짱을 낀 채 서 있었다. 초인종이 다시 울리고 또 울리고 그 다음엔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서연아, 당장 열어. 나다. 시어머니였다. 침묵.
서연아, 우리 너 축하해주러 왔어. 문 열어. 서연은 문에 더 가까이 다가가 크고 또렷하게 말했다. 싫어요. 문 밖은 잠시 조용해졌다가 폭발했다. 싫다니. 지금 당장 열어. 싫어요. 돌아가세요. 안 돌아가. 우리 선물도 있고 음식 재료도 있어. 아침 식사 차려주려고 했단 말이야. 부탁한 적 없어요. 돌아가세요. 미나의 목소리가 들렸다. 언니,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언니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데 당신들은 당신들 자신을 위해 노력했겠죠. 나를 시험하고 망신 주려고. 난 다 알아요. 무거운 침묵. 시어머니가 목소리를 낮춰 상냥하게 말했다. 서연아, 바보같이 굴지 마. 무슨 시험이야. 우린 정말 축하해주고 싶었어. 제가 형편없는 주부고 손님 접대도 못하고 당신들 귀한 아들에게 어울리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겠죠. 제가 대화 내용 다 읽어서 당신들 계획을 알아요. 침묵. 민준아. 시어머니가 소리쳤다. 네가 우리 대화 보여줬니? 아니요. 걔가 내 휴대폰을 멋대로 뒤졌어요. 비밀번호도 없이 놓여 있더군요. 서연이 문 너머로 차분하게 말했다. 그냥 메신저를 열었을 뿐인데 모든 진실을 알게 됐죠. 시어머니가 문을 주먹으로 두드리기 시작했다. 당장 열어. 네가 감히. 안 열어요. 돌아가세요. 아니면 경찰 부를 거예요. 무슨 경찰? 우린 가족이야. 아니요. 당신들은 나를 망가뜨리려 한 낯선 사람들이에요. 실패했지만 미나가 흐느꼈다. 애들이 배고파요. 언니 때문에 일찍 깨웠는데 그건 당신들 문제죠. 전 아이들을 초대한 적 없어요. 카페에 가든 집으로 돌아가든 하세요. 우린 안 가. 서연은 휴대폰을 꺼내 경찰에 전화하고 스피커폰으로 바꾼 뒤 문에 가까이 댔다. 여보세요. 경찰서죠. 도움이 필요합니다. 제 주소에 성인 셋과 아이 셋이 소란을 피우고 있어요. 돌아가길 거부하고 문을 두드리며 소리치고 있습니다. 주소를 말했다. 문 밖이 소란스러워졌다. 진짜 전화했어. 엄마. 가요. 어디도 안 가. 서연은 계속 차분하게 말했다. 네, 초대도 없이 새벽 5시에 찾아왔어요. 복도를 떠나길 거부하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왔는데 지금 추운 복도에 있습니다. 배고프고 무서워하고 있어요. 아동학대 여부도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라고? 미나가 비명을 질렀다. 내 아이들은 괜찮아요. 수화기 너머에서 무언가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서연은 듣고 있었다. 네. 경찰관님들 기다리겠습니다. 제가 증인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녀는 전화를 끊고 귀를 기울였다. 문 밖은 공황 상태였다. 엄마, 쟤 진짜 경찰 불렀어. 내가 들었어. 어떡하지? 민준아, 이 문 당장 열어. 열쇠가 없어요. 안에 있다고요. 어떻게 안에 있어? 걔가 날 밖에 두고 잠가버렸어. 시어머니는 거칠게 숨을 쉬다가 목소리를 가다듬고 말했다. 서연아, 좋아, 좋아. 경찰 신고 취소해. 우리가 갈게. 제발 취소만 해. 늦었어요. 이미 오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 갈 거라니까 못 믿겠어요. 문 앞에서 기다리거나 다시 돌아올 거잖아요. 경찰이 처리하게 두죠. 너. 시어머니는 분노로 말을 잇지 못했다. 네가 일부러 이 모든 걸 꾸민 거지. 아니요. 당신들이 꾸몄죠. 전 그냥 대응했을 뿐이에요. 미나가 울었다. 언니 때문에 내 아이들 뺏기게 생겼어요. 당신들 때문에 당신들. 아이들이 새벽 5시에 추운 복도에서 떨고 있는 거죠. 전 상관없어요. 아이들이 정말로 울기 시작했다. 막내는 큰 소리로 울고 둘째는 훌쩍였다.
첫째는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아챘는지 조용했다. 시어머니가 쉿소리를 냈다. 미나, 애들 데리고 빨리 아래층으로 내려가. 민준이, 너도 같이 가. 짐은 나중에 챙기고. 빨리. 소음, 발소리, 멀어지는 목소리들. 서연은 현관 렌즈로 밖을 내다봤다. 복도는 텅 비어 있었다. 벽에 기대어 있는 몇 개의 가방. 민준의 짐뿐이었다. 그녀는 부엌으로 돌아와 식탁에 앉아 차를 한 잔 더 따랐다. 손은 떨리지 않았다. 마음속에는 이상한 공허함이 있었다.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그저 텅 빈 상태. 15분 뒤 인터폰이 울렸다. 서연은 다가가 버튼을 눌렀다. 네, 경찰입니다. 올라가겠습니다. 네. 그녀는 엘리베이터가 올라오기를 기다렸다가 안전고리를 건 채 문을 열었다. 복도에는 4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 경찰관과 더 젊은 여자 경찰관이 서 있었다. 안녕하세요. 신고하신 분 맞으신가요? 네. 들어오세요. 서연은 안전고리를 풀고 그들을 안으로 들였다. 남자 경찰관이 현관을 둘러보다가 벽에 있는 가방들을 발견했다. 이 짐은 누구 겁니까? 제 전남편 거요. 오늘 아침에 내보냈어요. 전남편이요? 며칠 뒤면 법적으로 전남편이 될 거예요. 이혼 서류는 준비됐어요. 여자 경찰관이 수첩을 꺼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서연은 남편이 새벽 5시에 자신에게 찬물을 끼얹고 바보라고 부르며 그의 어머니와 누나를 위해 아침을 준비하라고 요구한 일, 그를 짐과 함께 내보낸 일, 친척들이 찾아와 돌아가길 거부하고 위협한 일에 대해 감정 없이 간결하게 이야기했다. 경찰관들은 기록하며 들었다. 지금 남편분과 그 친척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경찰이 무서워서 아래층으로 내려갔어요. 고소하시겠습니까? 서연은 잠시 생각했다. 아니요. 그냥 짐 챙겨서 다시는 오지 않도록만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아이들 문제에 대해서는요. 열악한 환경에 있다고 하셨는데요. 새벽 5시에 배고픈 상태로 복도에 데려왔다고 말씀드렸어요. 그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이들을 데려갈 필요는 없어요. 그냥 그 엄마가 자기들 싸움에 아이들을 끌고 다녀도 되는지 생각하게 해주세요. 여자 경찰관이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내려가서 그들과 이야기하고 짐 챙겨서 돌아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찰관들이 나갔다. 서연은 문을 닫고 그 문에 등을 기댄 채 잠시 서 있다가 부엌으로 돌아와 노트북 앞에 앉아 업무용 이메일을 열었다. 삶은 계속되었다. 30분 뒤 인터폰이 울렸다. 네, 경찰입니다. 그들이 짐 챙겨서 떠났습니다. 더 이상 방해하지 않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도움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심리상담사나 변호사 연결해 드릴 수 있습니다. 아니요, 저는 다 준비됐어요.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럼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그리고 오늘 생일이시라니 축하드립니다. 서연은 씩 웃었다. 감사합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특이한 생일이네요. 앞으로는 더 좋아질 겁니다. 꼭 그럴 겁니다. 통화가 끊겼다. 서연은 부엌으로 돌아와 시계를 봤다. 아침 7시, 하루는 이제 막 시작되었다. 그녀는 진한 커피를 내려 창가에 앉았다. 창밖의 도시는 평범한 삶을 살고 있었다. 사람들은 출근을 서두르고 차들은 정체 속에서 기어가고 있었다. 해가 지붕 위로 떠오르고 있었다. 서연은 커피를 천천히 작은 모금으로 마셨다. 마음속에 점차 깨달음이 찾아왔다. 그녀는 자유로웠다. 진정으로 자유로웠다. 자신을 지켜주지 않는 남편도, 통제하려는 시어머니도, 끊임없이 무언가를 요구하는 시누이도 없었다. 오직 그녀와 그녀의 아파트,
그리고 그녀의 산만이 있었다. 휴대폰이 진동했다. 민준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서연아, 남은 짐은 주중에 가지러 갈게. 열쇠는 우편함에 넣어둘게. 그녀는 답장하지 않고 그냥 번호를 차단했다. 모르는 번호로 메시지가 왔다. 아마 민준이 다른 사람 폰을 빌렸을 것이다. 너 이거 후회하게 될 거야. 엄마가 네 인생 망쳤다고 하셨어. 이제 아무도 너랑 결혼 안 할 거래. 서연은 씩 웃으며 답장을 보냈다. 안 해도 돼요. 혼자가 편해요. 그리고 그 번호도 차단했다. 미나에게서도 메시지가 왔다. 언니 때문에 경찰한테 조사받았어요. 내 아이들까지. 정말 무정한 사람이야. 서연은 답했다. 당신들 때문에 당신들 아이들이 새벽 5시에 복도에서 떨었어요. 원인과 결과를 헷갈리지 마세요. 차단. 시어머니도 문자를 보냈다. 네가 가정을 파괴했어. 민준이는 이제 불행해. 만족하니? 마지막 답장. 민준 씨가 불행한 건 평생 마마보이로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건 제 탓이 아니라 어머님 탓이죠. 차단. 서연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커피를 다 마셨다. 일어나 기지개를 켰다. 몸은 긴장과 수면 부족으로 뻐근했지만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다. 그녀는 침실로 가서 침대 시트를 벗겼다. 그 얼음물 때문에 아직 축축했다. 세탁기에 넣고 새 시트 세트를 꺼내 침대를 정리했다. 새하얀 시트는 상쾌한 냄새를 풍겼다. 그리고 아파트를 돌아다니며 먼지를 닦고 청소기를 돌리고 정리정돈을 했다. 해야 해서가 아니라 하고 싶어서. 이곳은 그녀의 영역, 그녀의 요새였다. 오전 10시까지 모든 것이 깨끗해졌다. 서연은 샤워를 하고 편한 실내복으로 갈아입고 부엌으로 돌아와 휴대폰을 들고 지혜에게 전화했다. 안녕, 생일 축하해. 어떻게 지내? 고마워. 아주 잘 지내. 나 이혼했어. 잠시 침묵. 뭐? 어떻게 이혼을 해? 법적으로는 아직 아니지만 사실상 끝났어. 오늘 아침에 남편을 영원히 쫓아냈거든. 서연아, 무슨 일 있었어? 그녀는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지혜는 들으면서 감탄하고 질문했다. 서연이 이야기를 마쳤을 때 친구는 숨을 내쉬었다. 대단하다. 너 영웅이야. 아니, 그냥 참는데 지쳤을 뿐이야. 그래서 지금은 어때? 괜찮아. 아주 좋아. 솔직히. 자유로워진 기분이야. 저녁에 만나서 네 해방을 축하하자. 좋아. 7시에 우리 카페에서 보자. 서연은 전화를 끊고 미소 지었다. 며칠 만에 처음으로, 진심으로, 가볍게. 그녀는 노트북을 열어 이메일에 들어가 변호사에게 편지를 썼다. 변호사님, 이혼 신청서 제출해 주세요. 준비됐습니다. 답장이 빨리 왔다. 알겠습니다. 월요일에 법원에 제출하겠습니다. 힘내세요. 서연은 노트북을 닫고 일어나 창가로 다가가 도시를, 아래의 사람들을, 차들을,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들을 바라봤다. 35살, 새로운 삶이 오늘 시작된다. 저녁에 서연은 지혜를 만났다. 그들은 아늑한 카페에 앉아 와인을 마시고 파스타를 먹었다. 너의 자유를 위하여. 지혜가 잔을 들었다. 자유를 위하여. 서연이 화답했다. 그들은 와인을 마셨다. 지혜가 친구를 유심히 바라봤다. 정말 후회 안 해. 전혀. 그 사람이 나한테 그물을 끼얹었을 때 이게 끝이라는 걸 깨달았어.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아. 그는 지금 어디 있대? 아마 엄마 집에 있겠지. 계속 그렇게 살라고 해. 엄마가 계속 그를 조종하게 둬. 나는 내 삶을 살 거야. 일하고, 여행하고, 친구들 만나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새로운 연애는. 서연은 어깨를 으쓱했다. 언젠가는. 하지만 당장은 아니야. 먼저 혼자서 행복해지는 법을 배울 거야. 넌 현명해. 그들은 파스타를 다 먹고 디저트를 주문하며 일,
계획, 영화 등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다. 친구와의 평범한 저녁. 하지만 서연에게는 특별했다. 그녀의 새로운 삶의 첫 번째 저녁. 계산할 때 지혜가 말했다. 있잖아, 나 내가 자랑스러워. 아무나 그런 결심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야. 난 그냥 더 이상 거짓 속에서 살 수 없었을 뿐이야. 잘했어. 인생은 한 번뿐인데 널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들에게 낭비할 필요 없지.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카페를 나와 작별 인사를 하며 껴안았다. 필요한 거 있으면 전화해. 지혜가 말했다. 물론이지. 서연은 집으로 걸어갔다. 저녁은 따뜻하고 조용했다. 그녀는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걸었다. 상점 쇼윈도, 사람들, 도시의 불빛을 바라봤다. 집 앞에서 멈춰 서서 자기 아파트 창문을 올려다봤다. 불이 켜져 있었다. 나갈 때 끄는 것을 잊었다. 하지만 괜찮았다. 그건 그녀의 아파트, 그녀의 불빛, 그녀의 삶이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 문을 열었다. 고요함. 기분 좋고 아늑한 고요함. 서연은 옷을 벗고 침실로 들어가 상쾌한 시트 위에 누워 눈을 감았다. 35살. 새로운 삶. 새로운 가능성. 그녀는 미소 지으며 잠이 들었다. 일주일이 지났다. 서연은 일하고 고객을 만나고 저녁에는 산책했다. 민주는 나타나지 않았고 시어머니는 전화하지 않았다. 미나도 조용했다. 월요일에 김 변호사는 서류가 접수되었고 한 달 뒤에 재판이 잡혔다고 알려왔다. 수요일에 서연은 프로젝트 성공으로 예상치 못한 큰 보너스를 받았다. 그녀는 돈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고 미소 지었다. 삶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다. 생일로부터 정확히 일주일 후인 금요일, 서연은 카페에 노트북을 들고 앉아 일하며 카푸치노와 크루아상을 주문했다. 여직원이 주문한 것을 가져와 테이블에 놓으며 갑자기 말했다. 힘내세요. 똥. 서연은 눈을 들었다. 네, 죄송해요. 지난주 금요일에 친구분이랑 여기 계신 거 봤어요. 이혼 얘기하시는 거. 엿들으려고 한 건 아닌데 그냥 정말 대단하시다고 힘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서연은 미소 지었다. 감사합니다. 잘 지내고 있어요. 여직원은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갔다. 서연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크루아상을 한 입 베어 물었다. 창밖에는 비가 내렸지만 카페 안은 따뜻하고 아늑했다. 그녀는 노트북을 열고 일을 계속했다. 삶은 제 갈 길을 가고 있었고 그건 멋진 일이었다. 한 달 뒤 서연은 법원에 갔다. 민준이 복도 벤치에 창백하고 넋이 나간 채 앉아 있었다. 옆에는 돌처럼 굳은 얼굴의 시어머니가 있었다. 서연은 인사도 없이 그들을 지나쳐 복도 반대편 끝에 앉아 휴대폰을 꺼냈다. 법정으로 불려 들어갈 때 그들은 각기 다른 쪽에서 들어갔다. 판사가 사건 자료를 읽고 이의가 있는지 물었다. 민주는 말이 없었다. 서연은 말했다. 이해 없습니다. 이혼을 허가해 주십시오. 공동명의 재산이 있습니까? 아니요. 자녀는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혼을 선고합니다. 10일 후에 이혼 확인서를 발급받으십시오. 땅. 판사봉 소리. 모든 것이 끝났다. 서연은 법정에서 나왔다. 민준이 그녀를 불렀다. 서연아, 기다려. 그녀는 돌아섰다. 왜? 우리 다시 시작해보면 안 될까? 서연은 그를 자신에게 물을 끼얹고 바보라고 불렀던 전 남편을 아내 대신 어머니를 선택했던 그리고 끝내 어른이 되지 못한 그를 오랫동안 바라봤다. 아니, 민준 씨. 우린 다시 시작 안 해. 나는 내 삶을 살고 당신은 당신 삶을 살아. 각자 자기 방식대로 행복하길 바라. 하지만 난 널 사랑해. 아니, 당신은 나에 대한 환상을 사랑하는 거야.
조용히 참고 견디는 편안한 아내. 나는 더 이상 그런 사람이 아니야. 절대. 그녀는 돌아서서 출구로 향했다. 민주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서 있었다. 시어머니가 그에게 다가와 팔짱을 끼고 데려갔다. 서연은 거리로 나왔다. 햇살이 밝게 비추고 따뜻했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지혜에게 문자를 보냈다. 공식적으로 자유. 답장이 즉시 왔다. 만세. 저녁에 축하 파티하자. 서연은 미소 지으며 휴대폰을 넣고 뒤돌아보지 않고 거리를 걸어갔다. 3개월이 지났다. 서연은 공원 벤치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초여름의 따뜻한 날이었다. 유모차를 끈 여자가 옆에 멈춰 섰다. 실례지만 여기 앉아도 될까요? 물론이죠. 여자는 앉아서 유모차의 담요를 고쳐 덮었다. 서연은 계속 책을 읽었다. 잠시 후 여자가 말을 걸었다. 죄송해요. 방해해서. 그냥 너무 평온해 보이셔서. 부러워서요. 서연은 눈을 들었다. 감사합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그냥 남편, 시어머니, 그들이 절 너무 힘들게 해요. 계속 요구하고 지시하고 지쳤어요. 서연은 책을 덮었다. 그분들한테 지쳤다고 말해봤어요? 말했죠. 듣질 않아요. 그럼 말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뭘 어떻게 해요? 자신의 경계를 지키세요. 아니요. 라고 말하고 조종당하지 마세요. 여자는 한숨을 쉬었다. 말이야 쉽죠. 싸움이라도 나면 어떡해요? 싸움이 나게 두세요. 평생 불행한 것보다 한 번 싸우는 게 나아요. 여자는 생각에 잠기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당신 말이 맞아요. 그녀는 일어나 유모차를 밀고 갔다. 서연은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다시 책으로 돌아갔다. 삶은 계속되었다. 새롭고 자유롭고 올바른 삶이 반년이 지났다. 서연은 퇴근 후 거리를 걷고 있었다. 맞은편에서 민준이 걸어왔다. 그들의 시선이 마주쳤다. 그가 멈춰섰다. 안녕, 안녕. 어떻게 지내? 잘 지내? 당신은? 그냥 그래. 엄마 집에서 살고 있어. 그렇구나. 어색한 침묵. 저기, 서연아. 그날 일 사과하고 싶었어. 물 끼얹은 거랑 모든 거. 알았어. 내가 바보였어. 그랬지. 우리 그냥 친구로라도 지낼 수 있을까? 서연은 그를 낯선 사람이 되어버린 전 남편을 바라봤다. 아니 민준 씨. 우린 할 얘기가 없어. 당신 인생 살아. 나도 내 인생 살게. 나 변했어. 잘 됐네. 하지만 난 상관없어. 미안. 그녀는 그를 비켜 지나갔다. 민준이 불렀다. 서연아. 그녀는 돌아보지 않았다. 계속 앞으로 뒤돌아보지 않고 자신의 거리로, 자신의 집으로, 자신의 삶으로 1년이 지났다. 서연은 1년 전 이혼 후 지혜와 만났던 바로 그 카페에 앉아 카푸치노를 마시며 노트북으로 일하고 있었다. 옆 테이블에는 40대쯤 되어 보이는 지적인 인상의 남자가 책을 들고 앉아 있었다. 그가 실수로 펜을 떨어뜨렸다. 서연이 주워서 건네주었다. 감사합니다. 별 말씀을요. 그가 미소 지었다. 여기 자주 오시나 봐요? 가끔요. 그쪽은요. 최근에 이 동네로 이사와서 좋은 곳을 찾고 있어요. 여기 아늑하네요. 그들은 카페, 동네, 책에 대해 이야기했다. 가볍고 부담 없는 대화였다. 서연이 일어나려 할 때 남자가 물었다. 혹시 연락처 교환할 수 있을까요? 다시 이야기 나누면 좋겠네요. 서연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그들은 번호를 교환하고 작별 인사를 했다. 서연은 카페를 나오며 미소 지었다. 남자를 만나서가 아니라 그녀가 준비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만남, 새로운 가능성,
삶에 대해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36살 자유의 1년이 지났고 앞으로의 모든 날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거리를 걸었고 세상은 가능성으로 가득 차 보였다. 2년이 지났다. 서연은 아파트 창가에 서서 도시를 바라보고 있었다. 창밖에는 올해의 첫눈이 내리고 있었다. 휴대폰이 진동했다. 지혜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서연아, 믿기지 않겠지만 오늘 민준이 만났어. 재혼한대. 서연은 읽고씩 웃으며 답장을 보냈다. 잘 됐네. 이번에는 더 행복하길 바라. 지혜가 답했다. 속상하지 않아? 아니, 솔직히 아무렇지도 않아. 그게 맞지. 그나저나 카페에서 만난 그 남자랑은 어떻게 돼가? 서연은 부엌 쪽을 바라봤다. 그곳에는 카페에서 만났던 바로 그 남자. 지훈이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들은 반년째 만나고 있었다. 아직 같이 살지는 않았지만 모든 것이 차분하고 꾸준하게 압박 없이 진행되고 있었다. 서연은 답장했다. 아주 좋아. 정말 좋아. 지혜가 하트, 이모티콘을 보냈다. 서연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지훈에게 다가갔다. 뭐 도와줄까? 샐러드 만들어줄 수 있어? 물론이지. 그들은 함께 요리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다. 가볍고 자연스럽게 긴장이나 게임, 조종 없이. 저녁이 준비되었을 때 그들은 식탁에 앉았다. 지훈이 잔을 들었다. 무엇을 위해 건배할까? 서연은 생각했다. 자유를 위하여. 우리가 억지로가 아니라 함께 있기를 선택했다는 사실을 위하여. 멋진 말이네. 그들은 건배하고 저녁을 먹었다. 그리고 소파에 앉아 영화를 봤다. 서연은 지훈에게 기댔다. 격렬하거나 미친 듯한 사랑이 아니라 평온하고 믿음직하고 올바른 느낌.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무례함을 견디지 않으며 구원자나 폭군이 아닌 파트너를 선택하는 어른들의 사랑이었다. 영화가 끝났다. 지훈이 시계를 봤다. 나 이제 가봐야겠다. 내일 일찍 일어나야 해서. 알았어. 그는 옷을 입고 작별 키스를 했다. 내일 전화할게. 꼭. 그가 떠나고 서연은 혼자 남았다. 식탁을 치우고 설거지를 하고 자신이 사랑하는 조용한 아파트를 둘러봤다.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다. 37살, 자유의 인연, 존중에 기반한 새로운 관계. 삶은 그녀가 어릴 때 꿈꿨던 것과는 다르게 흘러갔다. 더 좋게, 더 정직하게, 더 올바르게. 서연은 미소 지으며 잠이 들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 커피를 내리고 일을 시작했다. 평범한 하루, 평범한 삶, 그녀의 삶. 그리고 그것은 완벽하게 아름다웠다.